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50대 중반의 약 3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소규모 협력업체 대표로 10년 근무하고 있고 격리를 둘 형편이 되지 않아 제가 격리를 봐요. 오늘도 남편을 사랑해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 다시 보았습니다. 1편에서 5편까지 조금은 다 해당되는 것 같네요. 저는 고정된 직장이 아니라 격리 보며 생활비는 남편한테 타쓰고 짬짬이 강의 알바하고 있어요. 고졸이라 강사활동 하려면 학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문대학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꼬투리 잡습니다. 저와 관련된 것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장점을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자아 실현에도 공을 들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저에게 작은 선물을 합니다. 하다못해 3,000원짜리 화초라도요. 저 나름의 스케줄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남편하고 놀려고 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 A가 있고요. 이사하려고 터닫기 위해 남편이 먼저 분가한 집 B가 있고요. 최근에 이사해서 합가한 집 C가 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두 집 살림 합쳤는데 이삿짐차 안 부르고 거의 둘이 날랐어요. 짐 정리는 거의 되었고 선생님들 말씀대로 같이 놀려고 자기 전에 뽀뽀, 3번 일어나서 앉기, 출근할 때 뽀뽀를 하며 편안한 생활 정착하고 있었어요. 현재 A집도 처분이 안 되고 B집 무상임대 3년인데 1년 만에 나가라고 해서 갑자기 C집으로 이사한 그 B집도 정리가 안 됐네요. 특수 상황이니 퇴근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얼른 정리가 될 텐데 혼자는 버겁고 내가 놀다 왔냐고 하면서 술 마시고 초저녁부터 잡니다. 하루 1병, 2병 기본으로 마시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마시는 알코올 의존도가 많이 높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을 왕창 먹고 제게 온갖 막말을 해대며 화풀이 합니다. 저와 약속을 해놓고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나하고 약속 먼저니 시간 미뤄서 만나라고 했더니 산소 가고 싶대서 퇴근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해 나가는 중에 화를 내며 산소 갔다가 차는 아들이 먼저 가져갔는데도 저를 산소에 버리고 혼자 가버려 1시간 반 걸어서 소재지로 나와 끝나길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이 필수라서 제가 운전해서 B집에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도 온갖 막말을 해대서 A집으로 나왔고 C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침부터 반찬 트집 잡더니 결국 A집에서 가져온 서랍장 다 부셔버렸어요. 나도 하나 깨부실 걸 그랬나봐요. 몇 달 전부터 조짐이 보이긴 했는데 큰 형이 재산 탕진하고 일부 남편 명의로 해놓은 거 팔아 큰 집에서 썼는데 큰형은 조금밖에 안 썼대고 혼자 다 썼다고 형제들이 몰아붙이니 소명하라는데 남편 명의 통장으로 쓴 데다 10년 된 거 소명하기가 쉽지 않았고 마이너스 통장 쓴 것까지 불거져 마이너스 인생이라며 자학하고 온갖 막말합니다. 평소에는 가정적이며 음식 등 99가지 재주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고요. 태권도 관장님보다 30년 전에 배웠던 자기 품새가 맞다 주장할 정도로 자기 말만 옳은 사람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든지 잘한다는 평을 듣고 부침성 있고 경호 없이 안 하고 배려심 있고 음식 잘하고 집에서도 남편에게 맞추는 편이지만 제가 할 수 있어도 며칠 놔뒀다가 같이 하는 편입니다. 남편 의견에 따르는 편이지만 싫으면 단호히 싫다는 하는 것 있습니다. C집 정착을 위해 다른 사업 구상 중인데 교육받을 시간 안 돼서 대신 교육받았으나 사각지대와 남편의 무성의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닌 척하며 우연을 가장할 실수를 만들며 지적질해 댑니다. 예를 들어 오해의 수도 있기는 할 테지만 수시로 심술 부리는 것입니다. 식당 알바 갔다 왔더니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렸는데 숟가락을 뒤집어 놓고 보고 있는 것. 수납장 운반하며 분리를 해서 운반하는 중 도착해서 보니 문짝 한쪽에 붙어있던 경첩이 3개가 없어지고 하나만 덜렁덜렁거려 드릴이 있어야 경첩을 뗄 수 있는데 전동 드릴을 안 가져왔다고 하고 장롱 속에 있어야 할 제 물건이 B집 대문 안에 있고 집에 물건이 이상하게 없어지고 비닐팩에 넣어놓은 거 손톱으로 구멍난 흔적 분명히 차에 벗어둔 앞치마에 있던 명찰이 대문 앞에 떨어져 있고 차문은 잠겨 있고 차키 없어서 물었더니 근무하다 말고 쫓아들어와 키가 차에 꽂혀 있었다. 예전에도 2번 키가 없어진 적 있었습니다. 네 일 네가 알아서 하고 내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지지작거리 해주고 너는 놀면서 돈은 나만 버냐. 제 생각에는 큰 병으로 병원 가서 누워있지 않고 죄지어서 흰집 가있지 않고 애들 자기 생활하고 건강한 몸으로 남편은 다리 5급 장애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먹고 살면 되지 하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는 20대 후반에 형제끼리 싸운다고 낯들고 달려들어 마음 닫고 연락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4학년 때도 살림 때려부신 적 있었고 그때부터 상처받았어요. 작은 애는 꿋꿋이 버텨줘서 그나마 제가 견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가 많으나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모두 내 탓. 남편이 허구한 날 심술 피는 심리, 막말에 대는 심리가 궁금합니다. 막말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생일 선물 줘가며 자살하고 싶었다. 선물 사는 게 쪽팔려서인지 성장하고 살 줄 알아라. 무슨 험한 꼴 보게 될지 두고 봐라. 내 눈 앞에서 꺼져라. 칼 들고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걸로 목 따야겠네 등등. 참 친구 관계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면 저한테만 그 친구 욕을 해대고 심하면 절교하고 자기가 해주는 만큼 자기한테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하면서도 집으로 불러 밥은 먹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는 괜찮은 편이고 제가 챙겨주고 퍼주는 편입니다. 집단에서는 제가 없어야 자기들이 선다고 생각해 토사구팽형입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화풀이 대상입니다. 하세연님은 얼마든지 들어줄 텐데 2, 3년 전까지는 고기도 잘 구워주고 초밥도 잘 만들어주고 가정적이었습니다. 가끔씩 때려부시기는 해도. 요즘도 기분 괜찮을 때는 가정적인 가장 진행 중입니다. 외도 정황도 포착했는데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둥 아닌 거 아는데 거짓말하고 핸드폰 잠궈놓고 돈도 거의 쓸 일도 없고 써도 거의 카드면서 영수증 없는 현금 인출 100 이상입니다. 연말에 오다 가다 들리냐 했더니 화를 내고 집에도 잘 들어오고 나름 잘 놀고 현금도 거의 안 나가고 하길래 묻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월 4회 이상 있었고 제가 원해도 응하기는 하는데 절반은 본인 만족에 그칩니다. 얼마 전에는 밤 12시까지 안 들어와서 술 먹는 줄 아니까 전화했더니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전화 받고 안 끊긴 상태로 여러 번 만난 듯한 여자와 대화 후 10분 뒤에 귀가했습니다. 현재 화난 상태로 일주일째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 C집 계약하고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가 쥐약 먹었냐 너랑 공동명의로 하게 하고는 끝내 공동명의 했습니다. 피를 말려 죽인다고도 했었는데 실천하고 있는 중이네요. 불만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실수인 것처럼 가장해 짜증나게 하고 2번 일하게 하고 어이없게 하는 심리를 알고 싶어요. 네. 와, 네, 예.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내분께서 아주 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김 선생님이 좀 편집하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 편집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기네, 그죠? 네. 예. 예, 결론은 이제 이 남편이 이런 비뚤어진 성격이 왜 그러냐. 그렇죠. 예,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단 뭐 남편분의 심리를 좀 설명드리면 네. 그 뭐 산소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2, 3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좀 이렇게 너무 심해졌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제 짐작입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네. 만약에 이 사연을 듣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제 짐작이에요. 네. 아마 3, 4년 전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산소가 아마 시어머니 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런 표현 드려도 되나 방송에서? 네. 그 돌아가신 망자 빙이 되고 예, 빙이 돼서 그래. 네. 예, 그 빙이라는 게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애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볼 수 네, 있을까요? 애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빙의 장애라고 있어요. 빙이 장애요? 네, DSM에 보면 빙의 장애라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빙의란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보다는 네네. 프로이트가 얘기한 멜랑콜리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랑콜리가 뭐냐면요. 네. 망자에 대한 완전 동일시를 멜랑콜리라고 해요. 우리 기분이 막 그렇다 막 이걸 멜랑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멜랑콜리라는 표현 자체는 망자에 대한 완전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네. 애가 이제 내가 키우는 사랑하는 그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 네네. 그러면 엄마가 너무 그 가슴이 아프겠지. 아프죠. 그래서 그 망자와 자기를 완전 동일시해서요. 침대에 누워있고 혼자 있을 때마다 호흡곤란을 겪어. 마치 그 아이가 익사했던 그 느낌을 같이 겪는 거야. 예. 네네. 그게 망자에 대한 완전 동일시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우리 뭐 전 국민이 다 그 멜랑콜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렇죠. 거라고. 예.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됐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남편분께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 멜랑콜리 상태가 아닌가. 근데 멜랑콜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렵잖아. 망자에 대한 완전 동일시. 네.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빙이 됐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그럴 때. 네. 예,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빙이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남편의 그런 이런 성향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네. 그 수동 공격성 인격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아, 수동 공격성 인격 장애요. 네. 네. 그 수동 공격성 인격 장애 있는 분들 보면은 캐릭터가 네. 투덜이 스머프예요. 캐릭터가 막 계속 막 이렇게 수동 공격을 해요. 예, 직접 공격할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수동적으로만 계속 공격하면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만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네. 그 수동 공격성 인격이 막 불평, 불만이 생기는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면 네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에서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결핍감 때문입니다. 아, 예. 인정받지 못하고, 네. 네, 그런 결핍. 네네. 약간의 편집성이 좀 보이는데 편집성이요. 편집성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부정적인 그 네. 부정적인 인식 네. 이게 옳다고 믿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를 편집성이라고 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배우자가 바람날 것 같아 그러면 의처증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편집성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건데 남편도 약간의 좀 편집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의심은 좀 해봅니다. 네. 남편분이 아마 그 부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예, 이 망자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그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또 성장 과정에 그거를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있어요. 보상 받지 못한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충분한 인정과 존경을 받아왔어. 존중을 받아왔어. 존경까지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가슴이 아프고 뭐 애도는 하겠지. 네. 이런 식으로 비뚤어지진 않는다고. 네. 이게 마치 태도가 지금 남편분 행동 가만 보세요. 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막 구박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그런가? 네. 네,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어. 예. 그 시어머니와 완전 동일시 해가지고 이제 부인분을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그 존중이라든가 존중감, 네. 인정 이런 것이 많이 좀 결핍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남편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된 것 같고, 네네. 예. 그럼 아내분이 이제 어떻게 이 남편과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첨언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혼한다. 예. 예. 나 이렇게 자꾸 나한테 공격하는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이혼한다. 네. 예. 두 번째, 이 쇼윈도로 산다. 쇼윈도로 살 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네. 지금 남편이 어떤 여자랑 썸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여자한테 고마워하세요. 왜냐면 이런 수동 공격적인 성향이 그 여자한테 향할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향할 거예요. 예, 관계를 그쪽과 맺으며 아이고 우리 남편 개팍한 성격 받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예. 그럼 세 번째 화합을 한다. 네. 예, 화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네. 아내분께서요 아마 남편 이기고 싶은 마음 아마 크실 거예요. 예. 아내분께서 그 남편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클 거예요. 나는 옳고 네가 잘못됐다 이런 걸 막 증명하고 싶으실 거야. 예, 그래서 뭐 집안도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 남편이 예, 그러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과 아내분의 그 관계를 보면 아내분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요, 그 아내분의 아버지께서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셨을 것 같아. 예, 첫 번째는 굉장히 괴팍했다거나, 두 번째는 너무 헌신적이었거나. 예, 이게 양극단은 똑같거든요. 네네. 너무 헌신적인 아버님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네네. 이 아내분 기준에는 세상의 남편, 아버지라는 기준이 이제 상이 자기 부모가 딱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내분의 남편은 자기 본인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기준에서 멀어진 분이잖아. 반대죠.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껏 좋은 아버지 밑에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남편과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심리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머릿속에 비교가 된다고. 내가 가진 아버지의 상과 내 아들의 아버지의 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면서 네가 잘못한 게 맞아, 네가 잘못한 게 맞아 이렇게 자꾸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화합을 못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계속 부딪혀요. 네네. 그 남편이 집안도 때려 부시고 아들한테 납도 들고 가고 막 이런 분이라면서 어떻게 이겨? 못 그쵸. 이기지. 네네. 이런 분과 살려면요 납작 엎드리셔요. 그냥 당신이 맞습니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러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 아이고 또 생활비도 벌어다 주신다면서. 네. 그럼 우리 남편 생활비 많이 벌어다 줘서 너무너무 좋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 이러면서 막 납작 엎드리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 특징이 또 장점이 하나 있어. 네, 어떤 장점이 있으실까요? 이런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예. 조금만 띄워주면 또 으스대요. 어깨 승천. 어깨 이렇게 막 네. 그래 내가 최고지 막 이러면서 막 이 존중과 인정 욕구가 결핍이 되신 분이니까. 네네네 네. 그것만 살짝 딱 해주면은 거의 뭐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하는 거 좋아요. 네. 근데 남편 옆에서 하지 마시라고. 성장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남편 밑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예, 남편 앞에서는 그게 자꾸 눈꽃일 겁니다. 예, 남편은 상대적으로 아내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잖아, 자꾸. 근데 거기에 자꾸 받쳐 보려면 어떡해. 서로 싸움만 나지. 한쪽에서 엎드려야죠. 예, 그래 들싸우잖아. 이 아내분께서 만약에 네. 남편을 완전히 그 시어머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아. 완전히 남편을 진짜 애기처럼 품고 남편을 진짜 너무 이뻐하고 막 진짜 아이고 당신 정말 안쓰러워요. 내가 당신 못 받은 사랑 내가 다 줄게요. 이러면서 시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아내분이 이겨도 돼요. 예. 아내분이 그러면 이겨도 돼.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한 적개심도 좀 있고 그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 차라리 엎드려라. 예, 차라리 납작 엎드리고 아이고 난 당신 없어 못 살아요 이런 태도로 보인다고 한다면 남편이 또 이 어깨가 확 승천해가지고 나밖에 없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실천을 할 때 이제 네. 제가 들었을 때 이제 같은 여자로서 음. 두 가지가 걸려요. 네. 하나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네네. 아니, 또 하나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네.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남편한테 맞는 것보다 낫잖아. 집안 막 뒤집어 엎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 그럼요. 집안이 박살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 두 번째 네. 나는 어디서 존중받아야 되느냐? 나가서 존중받으세요. 나가서 예, 뭐 다른 사람들한테. 네, 예, 뭐 강의도 하고 이러신다면 네네. 예, 그럼 나가서 존중받으시면 돼요. 그 남편한테서 그냥 엎드리고 예, 또 상대적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존중받아야 된다는 건 또 없잖아. 네네. 예, 그쵸? 나가서 사회적으로는 존중받으시고 아내로서는 좀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이러면은 또 남편이 2, 3년 전에 그 보였던 그 다정함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요 그냥 네네. 좀 불만을 그냥 좀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고 좀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비비 꼬인 이 성격을 이렇게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있어요. 남편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놔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패면 돼요. 남편분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없죠. 그렇게 아쉽죠.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포기하셔야지. 네. 그런 방법은 없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남편분 심리는 이제 존중과 인정 욕구가 결핍이 되셨고, 네, 이제 수동공격성 인격 장애가 좀 의심이 되고, 이제 시어머니 빙의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예, 아내분께서 좀 화목하게 지내시려면은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 예, 많이 이렇게 좀 칭찬해주시고, 아우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사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네. 이제 아내분도 이제 남편보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크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인생의 논리랑 그래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요. 네네. 상대방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고요. 상대한테 존경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그만큼 존경해야 돼요. 예. 이게 내가 존경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지도자고 리더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나약하고 자기보다 안쓰러운 사람들도 존경해요. 예, 그 자체로만으로 그 존재 자체를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그러면 아내분도 분명히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